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노트북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그닉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바이북 14X라는 제품인데요, 지금부터 같이 리뷰를 해볼게요. 우선 제품의 외관을 먼저 살펴볼게요. 저는 랩톱은 외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인치 제품군들은 들고 다녀야 제맛이죠. 우선 이 제품은 메탈 바디예요.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끝부분을 다이아몬드 커팅 처리를 해서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이 마감 같은 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디 한 군데 까끌까끌한 데도 없고 손에 걸리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슬림하고 최신의 디자인 트렌드를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제 올웨이스 제품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바디인데 이게 스크래치에 상당히 약해요. 들고 다니다 보면은 여기저기 스크래치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품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좌측면에는 순서대로 USB-C 단자가 있고 마이크로 HDMI 단자가 있고 USB 3.0 포트가 있습니다. USB-C 단자를 지원을 한다는 거는 외장 배터리를 이용해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장점입니다. 이 휴대용 랩톱 같은 경우는 또 어댑터도 챙겨서 다녀야 되고, 어쩔 때 보면 어댑터가 없을 때도 있고 충전 포트가 없을 때도 있고 막 이런데, 이 USB-C 타입 단자를 이용해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실제로 올웨이스 사용할 때도 이용해 봤지만, 보조 배터리를 USB-C 단자에 연결해서 충전을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해요. 조금 큰 보조 배터리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백팩 속에서 내 노트북이 충전이 되고 있다는 거는 생각보다 편한 점이기 때문에 이 제품도 분명히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HDMI 단자로 외부 모니터를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댑터 단자,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키보드는 보기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 형태인데요, 타격감은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주로 이 14인치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학생들, 회사원들, 출장이 잦으신 분들, 이렇게 휴대해서 문서를 타이핑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일단 이 키보드를 사용하기가 편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백라이트도 지원이 돼서 키보드에 불이 들어옵니다. 키보드에 불이 들어오는 게 뭐가 좋냐면, 저녁에 혼자 누워서 넷플릭스 볼 때나 뭐 유튜브 볼 때 검색해야 되는데 이게 백라이트 안 들어오면 불 켜고 검색하고 불 끄고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라이트가 들어온다는 것도 장점. 그리고 터치패드의 왼쪽 윗부분에 지문 센서가 있는데, 이렇게 지문 센서를 터치하면 쉽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랩톱에 지문 센서가 있는 걸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편리해요. 항상 로그인할 때마다 패스워드 입력하는 것보다는 지문 한번 딱 터치하면 로그인 되는 게 상당히 편리하죠. 우리 핸드폰도 지문 센서 있는 핸드폰 쓰다가 없는 거 쓰면 불편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IPS 패널을 사용했는데 끝부분의 베젤이 상당히 슬림해서 화면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왼쪽 오른쪽은 거의 베젤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위를 전부 글라스가 덮고 있기 때문에 깔끔하죠. 해상도는 1920, 1080 풀 HD 해상도를 지원을 하는데, IPS 패널과 궁합도 괜찮아서 그냥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 넷플릭스를 보는 데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 이하의 해상도가 아니라는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죠, 14인치 노트북에는.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백라이트의 밝기가 생각보다 많이 밝진 않아서 야외에서는 약간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빛 반사가 심해서 내 얼굴이 너무 잘 반사가 된다는 점, 그건 아마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은 주로 실내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걸 감안해 보면 큰 단점은 아닌 것 같고요. 외관은 이 정도로 살펴봤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DDR4 4GB 램이 탑재되어 있고요. CPU는 인텔 펜티엄 실버 N5000 프로세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사용했던 N3350 프로세서보다 훨씬 빠른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 프로세서는 4코어 프로세서로 저전력 프로세서 중에 하나인데, 기존의 구형 프로세서들보다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용해봤을 때 CPU 성능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었어요. 정말 무거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무거운 게임을 돌려본 건 아니지만, 그냥 적당히 4K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적당한 사진 편집 등을 하는 데는 충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작업을 아주 많이 하는 데는 약간 부족할 수 있겠지만, 문서 작성, 보고서 작성, 레포트 작성, 그러면서 영화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정도, 이런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배터리는 지금 제가 밖에서 리뷰를 찍으면서 계속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사용했는데 20%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무리한 작업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만 사용한다면 대여섯 시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3-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이그닉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리뷰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리뷰를 한다고 해서 이 제품을 너무 좋은 점만 얘기를 하면 제 성격과도 맞지도 않고 원래 할 말은 하고 사는 게 제 컨셉이다 보니까 약간 걱정이 됐는데 이그닉 측에서 제품을 그냥 마음대로 사용해보고 단점이 있으면 그대로 말을 해줘도 괜찮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한번 단점을 많이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단점을 꼽자면 이 아답터인데 작고 충전도 잘 돼요. 뭐가 문제냐면 너무 촌스럽습니다. 노트북 디자인은 이렇게 예쁘고 잘 빠지게 만들어 놓고 아답터를 한 20년 전에나 볼 법한 이런 아답터를 준다는 거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밖에 들고 다니면서 이 노트북을 사용해야 된다면 무조건 아답터는 다른 걸 살 것 같아요. PD 2.0 지원이 가능한 USB-C 타입 어댑터를 사서 폰이랑 이거랑 같이 충전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지문 인식 센서 위치가 약간 애매해요. 이게 터치패드 안쪽에 들어있어가지고 터치패드를 움직이다 보면 지문 인식 센서를 자꾸 건드리고 지문 인식 센서에서는 터치패드가 안 먹어가지고 살짝 위화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지문 인식 센서가 꼭 여기 들어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좀 적응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으로는 전원 버튼의 위치가 약간 애매한데 다른 노트북들에서는 거의 델리트의 위치에 있는 전원 버튼이 보호색처럼 정말 다른 버튼과 색깔 하나 틀리지 않고 숨어 있기 때문에 무심결에 딱 누르기 좋습니다. 누르면은 바로 PC는 절전 모드로 들어가 버리죠. 이 색깔이라도 좀 달랐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단점으로는 제품이 여는데 뻑뻑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한 손으로 오픈을 하지 못해요. 약간 힌지가 뻑뻑한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게의 배분이 모니터 패널 쪽에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을 잡았을 때 거의 5대5의 느낌으로 모니터 패널이 많이 무거운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가 단점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랩톱을 들었을 때 뒤쪽이 굉장히 무거워요. 과도하게 패널이 무겁습니다. 패널 뒤에 뭔가 부품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널이 많이 무겁기 때문에 무게 배분이 패널 쪽으로 많이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릴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본체가 딸려 올라온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올웨이스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훨씬 얇고 가볍죠. 그리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얘한테 약간 버거운 작업을 했을 때 발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 새끼손가락 쪽이 닿는 부분이 발열이 상당히 좀 있어요. 이게 이제 메탈 바디다 보니까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약간 손을 댔을 때 기분이 그리 좋지 않을 정도의 온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쿨러가 없는 요즘 노트북들은 발열은 어느 정도 다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 발열을 어떻게 사람 손에 닿지 않는 위치로 할 것이냐, 어떻게 통풍을 잘 할 것이냐를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실제로 그 발열이 많이 났을 때 이 하단부를 만졌을 때는 상당히 손을 대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워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전원 어댑터 꼽는 부분과 이어폰 꼽는 부분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 기준,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원 어댑터나 이어폰은 왼쪽에 꼽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 삼성 제품 어댑터 부분과 이어폰 부분이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마우스로 작업을 하는데 걸리적거림이 없네. 이제 얘는 둘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뭔가 선이 쭉 와야 되는 상황이면 내가 이어폰까지 꼽았다 이러면 마우스를 놓아야 되는데 오른손의 위치가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음에 한번 개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제가 찾아낸 단점인데 사실 단점이라고 말하기도 약간 애매한 것들이 뭐 무게 밸런스 이런 것도 치명적인 단점은 아니고 뭐 이어폰 위치나 이런 것도 크게 치명적인 단점은 아닙니다. 대부분 14인치 뭐 저가형 노트북에는 다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고 사실 노트북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냥 충실하게 그 노트북이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는가를 따졌을 때는 이 제품은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이북 14X 모델은 갖출 거는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텔 펜티엄 실버 N5000 프로세서와 DDR4 4기가 메모리의 조합은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엔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USB-C 포트 지원이라든지 블루투스 5.0, 백라이트, 지문인식 이런 자잘한 편의 기능까지 모두 갖췄는데 심지어 윈도우 10까지도 정품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 40만 원대에 그걸 다 갖추고 심지어 태블릿도 아니고 노트북, 운영체제는 윈도우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구매할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랩톱이라는 게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뭔가를 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우선 게이밍 랩톱도 있고 고성능 랩톱도 있지만 가장 좋은 본질은 내가 들고 다니면서 뭔가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일을 하는데 특화된 제품이 이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 제품을 쓰기에 좋은 분들은 학교에서 필요한 과제 다운로드 받고 실행하고 PDF 파일을 읽고 영상을 보고 레포트를 작성한다거나 강의를 받아 적어야 하는 대학생들이나 돌아다니면서 문서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이런 모든 전반적인 과정을 하는데 이 랩톱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노트북이 할 수 있는 일이 100이라면 이 노트북이 할 수 있는 일은 70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 30%의 고성능 작업들은 약간 부족하지만 1부터 70까지의 일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 나머지 30%를 더 하기 위해 굳이 집에 데스크톱이 있는데도 비싸고 무거운 랩톱을 사는 것보다는 저렴한 이 제품을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그닉 바이브 14X 제품을 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최대한 실사용자의 느낌으로 충분히 사용을 해보고 말해드리려고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나쁘다라는 점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진실되게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예전 영상에도 밝혔다시피 저는 거의 모든 작업을 다 노트북으로 하는 편인데요. 고성능 노트북부터 휴대용 노트북, 집에 두고 사용하는 노트북, 용도별로 노트북을 여러 개를 구매를 해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만 총 4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바이북 14를 나의 휴대용 노트북 리스트로 넣을 거냐고 하면 저는 예스입니다. 충분히 가지고 다니기에 좋은 휴대용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 리뷰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